13일 저녁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13주년을 맞은 컨셉 코리아가 비스퍼, 까이에 얼킨이 참여하는 뉴욕 패션 위크 무대를 오늘 선보였습니다. 아마존이 상품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200만 아마존 셀러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13일 저녁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 용의자가 캠퍼스 밖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 발생 4시간 후인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13일 오후 8시 18분쯤 미시간 주립대 버키홀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근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8시 30분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도록 명령을 했으나 숨진 용의자를 발견 후 이를 해제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48시간 동안 수업과 운동부 활동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은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90마일 거리에 있으며 재학생 수는 약 5만 명입니다. 올해 13주년을 맞은 컨셉 코리아가 비스퍼, 까이에 얼킨이 참여하는 뉴욕 패션 위크 무대를 오늘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컨셉 코리아는 뉴욕 패션 위크 공식 프로그램으로 뉴욕 현지에서 패션쇼와 프로모션 이벤트, 네트워크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셉 코리아는 이번 시즌 다양한 캠페인 진행과 현지 홍보를 다각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연결과 실적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17일까지는 뉴욕 트라이베카 지역의 오프라인 쇼룸도 운영합니다. 뉴욕 스프링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패션쇼에는 유니크한 감성과 트렌디함으로 무장한 듀오 디자이너 임재혁, 김보나의 비스퍼, 디자이너 김하영의 까이에, 디자이너 이성동의 얼킨 등이 참여해 2023 가을-겨울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비스퍽은 특유의 실험적인 방식으로 과장된 실루엣과 소재의 믹스 매치를 통해 과감하고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까이에는 10대 시절의 추억을 담은 레트로 감성으로 체크 스커트, 더플코트, 타이 등을 소환해 어른들의 플래피룩을 선보였습니다. 얼킨은 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작업복과 폐기물 등을 업사이클링해서 하이엔드 감성으로 풀어낸 워크웨어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셉 코리아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DJ 효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효연이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6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효연은 사전 붐업 캠페인과 패션쇼 참석은 물론 컨셉 코리아의 애프터파티 DJ로도 활동합니다. 아마존이 상품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200만 아마존 셀러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품 판매액의 50% 이상을 아마존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각각 상품 판매에 따른 아마존 기본 수수료와 물류 창고 비용, 포장과 배달 등의 주문 처리 수수료, 재고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펄스의 창업자인 주오자스 카지유케나스는 아마존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면서 스몰 비즈니스들의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며 아마존이 계속해서 수수료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은 분명 좋은 판매 통로지만 셀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손해만 보고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수료 비중은 6년 연속 상승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지난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각 주의 지원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일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각 주정부의 월 지원금도 연방소득세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최소 $200에서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50를 지급했는데 연방국세청은 $600 이상은 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국세청의 방침은 나왔지만 아직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와 IRS의 기록은 다를 수 있어 IRS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근처 업소를 연쇄적으로 터는 이른바 떼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한 명씩 화면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복면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일부는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데 모두 7명입니다. 한 식당 내부 카메라,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더니 2명이 안으로 침입합니다. 바와 카운터, 사무실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는데 나머지 다른 공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원을 나눠 동시에 서로 다른 업소를 털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코비나의 한 상가 내에서 발생한 떼절도 행각으로 한 블록 안에 있던 업소 4곳이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파손된 업소 복구 비용에 당일 슈퍼볼 매출까지 놓친 업소들은 2배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nd I'll be honest with you, you almost want to say something as ridiculous of, I'd rather give you a couple $100 than do this kind of damage. You know, come ask for a handout rather than to do this to another individual, because you know the damage far exceeds with the worth of what they took. 최근 들어 심야 시간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렌초 쿠카문가에서는 3, 4마일 반경에 있던 샌드위치와 일식당 등 4곳이 연쇄적으로 털렸으며 롱비치 지역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여러 개의 업소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금품을 털어가는 모습이 연쇄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과거 한두 명이 벌이던 절도 행각은 최근 들어 최소 서너 명 이상, 그것도 동시에 여러 개의 업소를 노릴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분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보니 경찰도 방범 카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집계에 따르면 절도 침입 범죄 용의자의 체포율은 전체 사건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2,000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첫 음주운전 적발자라도 먼저 체포된 이후 소송과 각종 법원 비용은 물론 보석금, DMV 벌금, 변호사 비용, 보험료 인상에 금주학교 수업비 등으로 평균 $22,500여 달러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후 많은 운전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럿이 함께 마실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사람을 정해 운전자로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평생 불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에서도 노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들이 등장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틴턴폴스에 위치한 식당 네티스 하우스 오브 스파게티가 다음 달부터 10세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는다고 SNS에 공지했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식당 측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소음 문제와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의 통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로 인해 새 방침을 실행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방침이 일부 손님들, 특히 얌전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지만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훈육하려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People don't care what their kids do and they just let them run around. I guess they don't want to pay for a babysitter, so they bring them with them. I'm okay with it. When you have little kids running around, sometimes it's disruptive. 반면 나이를 이유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에 대한 토론과 예절 교육을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